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들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역사 개그맨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지금 다른 스태프들은 벌써 불 끄고 지금 짐 싸고 나가려고 있어 지금. 퇴근하고 있잖아 지금. 뭐야 아직 멀었어. 광고 요정도 지금 퇴근하고 있잖아 지금. 왜 또 합니까? 우리 셋만 남았어 지금.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각자 역할. 셔터 우리가 내리고 내가 나 집에 가야 돼. 오늘 좀 난 퇴근 요정할래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뭘. 있는 그대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렇지. 역할 끝나서 집에 가야지 이제.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짧게 아주 굵게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사법 카르텔, 이 법비들 아주 단단하죠. 이 사법 카르텔을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걸 박살낸 한 대통령의 얘기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예요. 뭐 전쟁 영웅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한데? 유명하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단단한 사법 카르텔 법비들을 다 박살을 냈는지 그 개혁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다. 썬킴 너 말 조심해라 라고 아이디 조이대 씨가 보냈습니다. 조이대 씨가요? 네. 조이대는 어떤 대학이에요? 수능 몇 점 받아야 돼? 그 지방대라고 또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어제 지방대를 놀렸어 지금. 조이대. 네. 거기 의대가 참 좋죠. 네. 시대 참. 네. 국립대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그 1900년대 초반에 1900년대 초반 1900년 요때쯤 미국을 건너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정말 광란에 미친 자본주의 시대였어요 그때는요. 뭐 노동자들을 위한 무슨 뭐 사회보장, 최저임금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이 8시간 근무 보장 이런 것도 없고 이른바 자유방임 경제라고 해가지고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이 돈 버는 거 절대 터치할 수 없다. 이거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아니 솔직히 철학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요? 노동부 장관의 철학이에요. 그 특이하죠. 오늘따라 우리 옥시가 약간 순대처럼 생겼어. 옆에 형지 씨는 허파네 허파. 이게요,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불과 며칠 전, 이번 주에도 한 노동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공장에서 돌아갔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리 대선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론화가 안 되는 거 아무도 모르시는 게 참 안타까워 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업과 부자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부는 절대로 터치할 수가 없다 하고 하면 그 악덕 그 기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잘 쉽게 짤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20시간 이상 굴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 4시간 빼고는 공장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걸요. 그리고 한정된 공장 사이즈에 조금 더 많은 노동자들을 꾸역꾸역 쑤셔 넣기 위해서는 일단은 남자보다는 여자 노동자들을 쑤셔 넣고 또 성인보다는 또 애들을 쑤셔 넣어요. 그래서 애들은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미국 기업가들이 당시에 애들은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면 되고 그러니까 형진 씨도 애들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0살도 안 된 대여섯 살 애들, 7, 8살 애들을 공장 안에 쑤셔 넣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밤새 공장 굴리고 월급 겨우 그냥 뭐 끼리만 떼올 수 있을 정도로 주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요. 이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1911년도에 그 미국 맨하탄에 있는 한 의류 공장에서 실제로 그 높은 빌딩인데 그 약간 청계천 평화시장 같이 이 빌딩 안에 여성들과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을 쑤셔넣고 이제 셔츠를 만들게 돌렸어요. 그리고 못 나오게 중간중간에 나오면 또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버린 거예요. 이 셔츠 공장에서 불이 나요. 실제로 1911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밖 안에서는 당연히 지금 문 열어달라고 여자 노동자들과 또 아이들이 제발 좀 문 열어달라 뜨겁다고 또 안에 또 셔츠 공장이다 보니까 다 불에 타는 것들이잖아요. 무려 150명의 여성 노동자들과 아이들이 불타 죽어요 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가들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책임을 안 져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나는 내가 노예처럼 끌고 왔냐고 저 노동자들을. 나는 야 너 하루 20시간 일할 자신 있어? 난 하루 $1밖에 안 준다.
동의에 의해서 아. 일한 거라고. 아까 댓글이랑 똑같네. 뭐. 아니 그 가맹점주들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 음. 누가 무슨 뭐 칼 들고 가맹 좀 계약하라고 했냐 이 댓글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까도. 야 누가 그래 누가? 1910년대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네. 아 진짜. 아니 참. 저한테 자꾸 실망했다는데 저는 사실 아까 그런 글 쓰신 분들한테 좀 솔직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람 사는 데 있어가지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측은지심,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특히 이제 어떤 사장님, 기업가가 되려고 하면은 단순히 뭐 수치 가지고 너 내가 계약해가지고 1달러씩 주기로 했잖냐? 불타 죽어도 그건 네 책임이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지. 사람이니까. 아, 그럼요. 특히 한 나라와 사회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람 죽고 불쌍하게 동정심이 들어야 돼요. 예. 동정심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점점점 죽어 나가잖아.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어 미국에. 네. 이런 상황에서 뻥이야 뭐 터지냐면 1929년에 대공황이 터져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대공황이 터지면은 당연히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봐요. 정말 노동자, 농민들 그나마 있는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한 조금이라도 돈 더 벌어보려고 사회 취약 계층이 왕창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하죠. 여기 1929년이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아유. 참전 용사들은 거의 뭐 한 4, 5년 동안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일단 기술도 없고 예.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일단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뻥이야라고 세계 대공황이 터져버리니까 저기요 아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 가지고 4, 5년 동안 지금 전쟁터에서 갔다가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아니 나라에서 우리 좀 생계 좀 책임져 달라고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서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그 1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우르르 밥 달라, 직업 달라, 생계를 보장해 달라라고 시위를 벌여요. 당연한 시위 권리죠. 네. 당연하죠. 그때 한 당시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나서요. 이런 빨갱이 새끼들 우리가 다 짓밟아 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단어 너무 쓰지 말고 노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했던 말이야. 어쨌든간에 예. 저런 좌익분자들 내가 다 군홧발로 짓밟아 버리겠다. 아니 전우잖아요. 같이 전장터에서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고 저쪽은 이제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고 같은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군 참모총장이 실제로 무력 진압을 나섭니다. 와. 이 육군 참모총장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야. 노상원? 누구? 작두 갖고 와. 야, 작두 갖고 와. 작두 갖고 와. 햄버거 갖고 와. 왜? 야,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웃음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왜 그런지 알아? 다 퇴근해서 지금. 아 그 얘기 왜 계속해? 아 그냥 해 본인 역할이나. 그때 밥 달라고 정말로 목소리를 높였던 그 1차 대전 참전 용사들을 2만 명들을 그 시위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짓밟았던 당시 육군 참모총장 이름이 더글라스 메가더예요. 와 메가더가 그랬다고요? 메가더가 그랬어. 와. 메가더가요 절대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미국 역사상 그러네. 봤을 때는 메가더는 독재자예요. 와 나 이제 인천 안 간다. 인천 지금 괜찮겠어 지금. 메가더가 당시 이제 대통령 이름이 이제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후보 대통령은 이런 말해요. 육군 참모총장 메가더가 살살 달려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때 메가더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런 놈들은 짓밟아가지고 와. 정말 길을 죽여놔야 된다. 맞네 노상원이 내가 잘 맞췄네. 왜 뭐가 비슷해? 햄버거 먹어? 햄버거 먹었구나. 와. 아니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일단은 무력 진압을 해요. 그런데 예. 안 가. 왜냐면 전직 군인들이잖아. 야 더글라스 메가더 너 같은 군인인데 네가 그러냐? 이 자식들 내가 해산 명령 내렸는데도 안 움직여? 더글라스 메가더가 뭐 했냐면 탱크 부대를 갖고 와. 실제로 탱크 부대를 끌고 와요 워싱턴 DC에. 와. 그러니까 탱크가 몰려오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일단 겁을 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근데 집이 아니라 대공황이 터지면서 지금 농민들 일반 노동자들이 다 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전체가 판자촌 집이 돼버려요. 슬럼가가. 당시 그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잖아. 그 후보 너 때문에 우리가 빈민이 됐다고 해가지고 미국 곳곳에 생긴 그 빈민촌을 후보 빌리지, 후보 빌이라고 불렀어요 그때요.
그래서 이 2만 명의 전직 참전 용사들도 다 후보빌 판잣집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후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됐다고 그 정도 하면 정신 차렸을 거다. 그랬더니 더글라스 메가더가 뭐라는 줄 알아? 이 새끼들 이놈들 IC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와. 후보빌 판자촌 집에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려. 아, 이거 악마네. 불을 질러버려 진짜요. 아니 악마야.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려요. 아.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일반 유권자라고 하면은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저 후보 대통령과 공화당 저 우익 정치인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잣집에서 비밀 생활하는데 밥 좀 달라고 했더니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더글라스 메가더 너 우리를 지금 밀어버리고 그나마 있는 판잣집에 불을 질러버려. 마침 그때 대통령 선거가 또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부자들을 위한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은 저기 지금 후보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예. 루즈벨트가 이제 오른쪽이요. 국가의 존재 목표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을 최소한 먹을 거, 최소 생활을 보장시켜주는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대선 공약으로 나가요. 근데 이거를 당시 공화당과 이제 그 보수 우익 정치 측에서 뭐라고 봤냐면 급진적인 좌익 삐삐삐 이 집권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예. 당선되자마자 가장 겁을 먹었던 것이 누구냐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업가들이야. 저 좌익 삐삐삐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가들 다 작살났다. 아, 그렇겠네. 이거요. 그러면서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업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실제로 JB 뭐 삐과 듀뽕 뭐 하는 거야 혼자? 아니, 절대로 못 알아들어 이거는요. 그래 하지 말고 예, 알았어. 예. 이런 기업 CEO들이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저 지금 루즈벨트 아무리 봐도 제 좌익 그 삐삐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날려버리자. 그때가 마침 유럽에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집권을 막 했던 찰나였거든요. 네. 유럽도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등장했는데 우리 미국도 파시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어이 누가 좋겠냐? 처음에 더글라스 메가더가 나와요. 거론이 돼. 쟤를 지금 그러면은 우리의 얼굴 마담으로 앉힌 다음에 구타타를 일으키자. 했는데 더글라스 메가더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네. 탱크부대 몰고 가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누구랄까 하다가 스매들리 버틀러라는 해병대 장성을 하나 앉혀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정말 FM 군인이었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버틀러 장군. 우리 기업가들만 밀어준다면 버틀러 장군 미국 대통령을 시켜줄 건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제가 밀어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뭐 밀어주신다면야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죠. 우리 미국을 위해서라면. 약간 정치에 관심이 있나 봐 혹시요. 반대로 얘기했다. 한대야? 아, 속마음 나온 거라고? 속마음 이 제안을 받자마자 이 버틀러 장군이 예. 언론에 까버려 이걸요. 오.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업가들이 구타타 준비했다고. 오. 그래가 실질적으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 예. 불려와요. 진짜로 구타타 준비했냐? 했더니 그런 말이에요. 아이 그냥 장난을 한번 해봤어 술김에. 그냥 뭐 한번 경고성 차원에서 얘기한 거야. 그걸 뭐 심각하게 얘기 받아들여. 그래 그냥 뭐 그거 우리 저 국민들 계몽 한번 시키려고 한 거야. 한밤에 해프닝 정도로. 한번 해프닝에 대한 또뭐저 달빛이 호수 위에 비친 달빛 뭐 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루즈벨트가 집권 초기였잖아. 근데 월스트리트에 기업가들이 너무 쟁쟁하다 보니까 얘네와 1대1로 붙기에는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어. 못 본 척하고 내가 넘어가 주겠다. 못 본 척 할 수 있어.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여러분 수많은 토목공사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 뉴딜 정책으로 뉴딜. 후보 댐. 그렇죠. 뉴딜이 무슨 뜻이에요?
아 뉴딜이지. 아, 뭘 뉴딜이 뭐냐고. 아유 됐다 이놈아. 악플 안 올라와? 왜? 이놈 망했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재밌다. 다 아는 건데. 왜냐면 다 퇴근해서 지금 아 그냥 해. 네. 본인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알았어. 하는 거지. 딜이 카지노의 딜러 있잖아요, 이게요. 예. 딜이 이거를 카드를 나눠준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새 패를 깔아줄 테니까 옛날 패는 집어버리고 새 패 깔고 새 판 짜자 이거 아, 뉴딜이. 그래. 그래. 다 아는 건데. 다 다 아는 얘기지. 후보 때. 그러니까 댐 건설 무슨 토목공사도 있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짜 추진했던 거 뭐냐 사회 개혁이에요. 최저 임금 오. 최초로 보장해요. 예. 그리고 노동 3권, 와, 단체권, 오.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요. 대단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가들이 야, 진짜로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는구나라고 겁을 먹기 시작했어. 이런 가운데 그냥 밀어붙여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 100일 동안에 모든 걸 다 안에 끝내버리겠다. 와. 개혁은요 질질 끌면 안 돼. 맞아. 정신 못 차릴 때 한 큐에 끝내야 그건 돼. 맞아. 그래가지고 뭐 밀어붙이는 가운데 뭐 하냐면은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 고혈을 착취했던 대기업들 조사하라고 그리고 부도덕한 노동 현장들 조사하라고 명령 딱 내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뭐라고 할게요.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대기업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조사하시오. 집에 가고 싶지 빨리 퇴근. 그렇게는 못하겠소. 왜 반말이야? 그 완전히 그냥 발광이 아니오 당신. 그럼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명령을 내는데 왜 안 해? 나 월스트리트한테 너 다 일러. 왜 반말이고 영어 발음 왜 그따위야? 그만하래. 알았어. 실제로 딱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들어요. 아, 진짜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해. 정확한데 정확하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대통령이 한 그 명령은 어. 반시장 반자본주의적 명령이기 때문에 난 거부한다. 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 자식 미쳤나? 대통령 명령했는데 너 해고야. 그래서 바로 잘라버려요. 아, 오. 공정거래위원장을. 네. 근데 다 소송을 걸어. 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어. 1935년 5월 27일 날 5월 27일 날 대법원 9명의 판사거든요. 미국은 예. 9명의 판사 전원 일치로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은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손을 들어줘요. 네가 뭔데 공정거래위원장 자르라고.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과 몇 년 전에는 이 똑같은 대법원 판사들이 완전 반대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랬어? 대통령은 공무원 자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어. 근데 몇 년 만에 이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 대통령은 못 자른다. 어. 그리고 그날 이 9명의 보수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안했던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출받은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지금 대공황 때문에 대출금을 못 받잖아요. 예. 은행이 차압 들어오면 이 사람들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지금 대출금을 못 갚는 노동자와 농민들 5년 동안 차압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오. 이거를 그날 5월 27일 날 이 어. 보수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판결 내려버려요. 와. 대통령 네가 뭔데 은행들 업무에 관여를 하냐고. 야, 그냥 완전히 바보 만들어 버리네 대통령을. 이날을 블랙 먼데이 월요일이었거든요. 블랙 먼데이라고 그래요. 이른바 개혁의 검은 월요일이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나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요. 지금까지 제가 저 대통령인데요. 보자 하니까 정말 쉬쉬쉬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저 사법 카르텔을 때려부수는 사법 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와. 그랬더니 언론이 가만 안 있어. 또 루즈벨트 또 이렇게 패. 아 언론은 또 저쪽이군가 보다. 언론 다 보수였어요. 기득권. 와.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이지. 기득권, 기득권 카르텔. 발강이 대통령 등장했다. 어. 미국도 공산화 시키려는 대통령이 등장했다. 라고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면 기업, 사법, 언론 이렇게가 뭉친 거네요? 다 뭉친 다 거야. 뭉친 거지 기득권들은. 이 쉽지가 않다니까. 쉽지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 지난주에 내가 룰라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네. 브라질에. 네. 룰라 대통령이 그 사법 법비들에 의해서
대선 한 달 전에 날림 당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땅을 치고 가면서 내가 일기 집권 때 정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뭐냐? 족벌 언론들 규제하는 것이 진짜 후회된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떠들고 내가 아무리 정책을 펼쳐도 그렇지. 족벌 언론이 이상하게 보도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 맞아. 다 비슷하구나 쉽지 어디나. 않아.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십 개의 개혁 정책을 사회 보장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걸 막 보수 언론과 기득권 언론들이 드디어 발강이 대통령 탄생했다. 미국도 소련 같이 된다. 막 난리가 나요. 난리나. 예. 그러면 루즈벨트 좀 좋아했던 사람들도 아 이거는 좀 너무 음. 과격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요.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와 그래 맞아. 아무것도 못해. 4년 동안 이 보수 9명의 판사들 대법원 판사들과 아. 이걸 계속 소송 걸면서 4년을 날려버려요. 아이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곤두박질 쳐버려 이걸요. 아이고.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유권자들이 안 거야. 응? 왜냐면 자기들이 체감을 하니까 경제가 점점점 나빠지니까. 음.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묘안을 찾아냈어요. 내가 이런 보수 족벌 언론 카르텔 내가 우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라디오. 그때 막 보금 때던 라디오. 어. 라디오를 통해서 줄의 연설을 통해 가지고 직접 얘기해요. 이렇게요. 오. 국민 여러분, 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문, 라디오, 뉴스 믿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족벌 언론들과 이런 기득권 카르텔이 다 막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해요. 오. 유튜브로 소통을 한 것 같이. 오. 이게 마음이 통했어요. 예. 통했어? 그래서 다음 선거 때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을 해요. 야, 그거 참 오. 기적 같다 그거는. 성공하자마자 뭐했냐? 뭐했냐? 첫 번째로 이 9명의 대법원 판사들 어. 날리진 않아요. 아. 판사 여러분들, 그러니까 괜찮아. 당신들 해고 안 해요. 제가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법을 바꾸냐면 만약에 대법원 판사 미국은 대법원 판사가 종신형이거든요. 죽을 때까지예요. 네. 정년이 없어요? 예? 없어. 정년이 종신형. 정년 없어요. 아 종신형이 아니고 종신직. 종신형 종신직. 어. 죽을 때까지예요. 미국 대법원 판사가. 그래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할배들. 단 그 지금 보수 대법원 판사들 당신들 나이 70이 넘으면 내가 젊은 대법원 판사 또 임명을 하겠다고. 아 정년직으로 했다고. 아니 70이 넘으면 어. 내가 대통령 권한으로서 대법원 판사를 젊은 사람을 내가 임명하겠다. 이랬더니 9명의 판사가 난리가 난 거야. 네가 뭔데 대법원 판사를 또 임명을 한다는 거야. 그때 명언을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합중국 헌법에 대법관 숫자가 9명이야 돼야 된다는 법은 없다. 예. 그 말은 내가 늘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아 늘린다고. 숫자를 그러니까 내 사람을 심는다 이거죠. 그들은 두고 새로운 법관을 또 너희들은 임명하고. 평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9명 너희들은. 아. 그런데 내 대통령 권한으로서 새로운 판사를 임명해서 집어넣겠다. 예. 그 판사들은 9명에서 10명을 11명을 늘린단 말인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하니까 미국 헌법에 대법원 판사가 9명이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늘리겠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던져요. 만약에 당신들 9명의 그 이 보수 판사들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연금은 내가 2배로 올려드리겠다. 해요. 연맥이는 거야 자존심을. 여기서 지그들끼리 회의를 했겠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굉장히 머리 잘 썼어요. 9명의 판사는 그대로 놔두고 밥그릇을 건드린 거야. 밥그릇 건드려가지고 너희들 자꾸 그러면은 내가 내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판사를 넣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 결국에는 이 9명의 판사가 기싸움을 벌이다가 항복을 해요. 와 네. 그래? 그 루즈벨트 대통령 당신이 추진하는 사회개혁 뉴딜 정책 우리가 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인정을 하게 되고 이 판정승은 루즈벨트에게 돌아가요. 와.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네. 이 사법 카르텔 대법원 판사들은 네.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 관심이 없다. 오. 지그들 이익만 챙긴다. 와 루즈벨트. 지금
대공황 때문에 나라가 지금 완전 박살이 났잖아 지금요. 사람들 굶어 죽고 내가 이런 사람들 굶어 죽는 건 내가 밥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월급을 주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막냐? 이거는 상관없다 이거지. 와. 나라가 망해도 집 앞그릇만 챙기는 것이 사법 카르텔이다. 와. 첫 번째요. 두 번째 이런 사법 카르텔 철밥통을 깨기 위해서는 뭐 해골시킨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밥그릇 건드리면 지들이 포기한다요. 와. 밥그릇 건드리면 집 앞그릇 챙기기 위해서 스스로 꼬리를 내린다. 두 가지 결론을 진짜 내립니다. 맞는 것 같아. 와. 그거를 신기하네. 그게 무려 100년 전 얘기거든요. 네. 와. 이게 요즘 같은 그런 정말 이 발전한 사회에서 적용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있을 거야 임마. 그리고 로즈벨트 대통령이 그 추진했던 거 네. 자기도 알았어. 이런 막강한 기득권 카르텔은 질질질 끌면은 내성만 생겨요. 와, 아, 내성만 진짜 생겨. 맞는 좋았다 것 같다. 지금. 그래가지고 내성. 실제로 집권 초기 때 100일 안에 다 끝낸다 했어요. 어. 정신 못 차릴 때 이 개혁은 실시가 돼야 된다. 드라이브 와. 싹 걸어야 돼. 라는 말을 드리면서 와. 저는 갈게요. 아, 좋았다. 뭘 좋아. 아, 좋았어. 빨리 퇴근해 이제 우리밖에 없어. 아, 가만히 있어. 왜 왜 저희가 저래?